또 예전에 유명 래퍼가 자기 마약 걸렸다고 하면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마약이 아니었어요. 너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아, 진짜? 네, 요즘엔 학부모가 연락이 와요. 우리 애가 마약으로 잡혔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마약이랑 관련된 모든 게 있죠. 병원이 제일 많은데도 강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마약 가격은 청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 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아요. 마약한 것 같다고. 왜 그런 중심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거기도 하지만.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프로포폴에 취한 여성이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반포대교에서는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안에서는 프로포폴 빈병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쩌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게 된 걸까요? 오늘은 신규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채널 첫 번째 전문가 게스트입니다. 법무법인 심의 신규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랑 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데요. 오늘은 친구 아니고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은 오셨으니까 나는 네. 반말할 테니까 너무 반말하지 마. 뭐? 친구일 때 사실 신규덕 변호사님 그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촬영이 2시간이어가지고 말이 진짜요? 없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뭐 제 채널도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저희가 마약을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 첫 주제로 마약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마약하면은 조직폭력배 아니면 뭐 해외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분이 뭐 주사기로 직접 팔에 꽂으면서 쓰러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대표님도. 네, 봤습니다. 그렇죠. 마약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느끼실 때도 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늘었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마약 청정국의 네. 기준은 10만 명당 마약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일 때 이제 청정국인 거예요. 아,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죠.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은 예전에 벗은 지 오래고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폭력배나 네.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향락에 쩌든 재벌가나 심지어 유흥업계 종사자 그쵸. 이런 분들이 주로 마약이랑 기계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네. 평범한 회사원들도 있고요. 네. 심지어 뭐 제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요. 진짜요? 네, 중학생들도 있고요. 내가 너도 마약해?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고객들도 있고요. 그래서 와, 저는 사실 뉴스에서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정도로 느꼈지. 저보다 훨씬 가깝다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아니 마약이랑 저랑 가까운 게 아니라 아니, 뭔 우리 소리예요? 마약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마약 사건을 접하는 거지. 저 마약 본 적도 없어요. 아니야. 진짜요? 마약 물건들을 막 증거 자료로 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아, 경찰들만 보나요, 그건?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있으면 보려면 보겠지만 저는 굳이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하면서 뭔가 이제 직접 마약 한 사람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마약에 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혼 사건 하면서 네. 누가 외도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길래 외도를 할까? 이러면서 따라하지 않잖아요? 궁금은 하죠. 도대체 얘가 직업도 멀쩡하고 잘 살던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다고 제 팔에 찔러볼 만큼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아, 역시 똑똑해. 자, 그럼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의료용 마약류가 요새 범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건들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피부과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반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단순히 투약을 여러 번 했다 정도가 아니고 무려 103개 병을 불법으로 반출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투약을 한 거랑 이렇게 대량으로 소지를 했다, 반출을 했다 이런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내가 내 몸에 찌르는 거는 진짜 말한 것처럼 네. 투약이에요. 단순히 향정이라는 범죄인 거고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100통을 다 나한테 찌르려고 내가 인마이 포켓 한 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한테 팔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제공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상납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에서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랑 네. 마약을 유통한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분은 마약 유통책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103개를 반출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다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분은 실형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저는 뭐 최소 징역 5년 이상이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왜냐면은 음. 이 사람이 진짜 마약을 유통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조직적인 것 같아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반출하면 되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대량을 반출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유통을 하려고 가지고 왔다.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도 했으면 향정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다른 변명들을 한다 그래도 유통책으로 빡세게 처벌돼서 저는 5년 이상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이분이 왔어요. 음. 얼마나 깎아줄 수 있어요? 뭐야, 수임료요? 수임료 깎아줄 거예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깎아주는 것처럼 말은 할 수 있겠죠. 아니요, 형량이요. 형량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한테 실형을 피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뭐 무죄를 만들어 드리겠다, 네. 벌금형으로 잘라 드리겠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네. 너가 이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네. 너가 악의성을 최대한 적게 인정을 하려고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한번 안 해봤지만 네. 기분이 좋으니까 하겠죠. 네. 해봤더니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왔다. 마치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올 때 보루로 막 사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도 연루되어 있을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긴 하지만 이 원장은 네. 어떻게 될까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원장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네. 한두 병 정도는 뭐 어디서 깨졌나 보다, 잃어버렸나 할 수 있겠지만 100통이 비는데 이걸 네. 몰랐다 이러면 마약이라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이걸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몰랐다고 해도 네. 직원은 일탈이었다 해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 잘 뽑아야 돼. 대표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에 손을 댈 것 같진 않고요. 뭔 소리야? 종종 탕비를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야?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마약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뭐 집행유예, 뭐 이런 선고 관련된 단어들을 좀 듣게 되는데 초범이다, 재범이다 이거에 따라서 좀 형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요. 근데 요즘의 마약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의 마약은 뭐 해외여행 갔다가 실수로 했다가 중독돼서 했다가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참작이 되겠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막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아예 계획적으로 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초범이라 그래도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고 했어요. 아니면 또 이게 제가 누가 뭘 줬는데 사실 제가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랑 제가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했어요랑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때요? 과거에 유명 연예인이 한 분 그렇게 해서 네. 빠져나간 분이 있죠. 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뭐 그거는 네. 말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의뢰인이 와가지고 수영 씨 여기 커피 2잔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다 약을 탔어. 그러면은 먹는 모르지. 사람 뭔 잘못이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그거를 실수로 봤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CCTV 영상에서 막 그냥 춤을 추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봐도 담배같이 생긴 걸 누가 줘가지고 했다. 네. 이러면 담배일 수 있죠. 담배라고 믿었을 수 있죠. 근데 웬만하면 모르고 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대마랑 담배는 냄새가 완전 달라요. 나머지 뭐 주사 이런 거를 내가 이거를 영양제인 줄 알고 내 팔에 찔렀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을 하는 것도 이제 않고. 피의자가 네. 잘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우리 심 대표님이 맡았던 사건들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실제 마약 사건 맡았을 때 본 이 의뢰인들이나 뭐 찾아온 사람들이 보통 어디서 마약을 좀 하세요? 단체로 모여서 한다든지, 숙소를 빌린다든지.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곳은 집이에요.
본인의 집. 왜냐면은 집 밖을 나가면 어디에 CCTV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CCTV가 없다는 게 명확한 자기 집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가서 많이 접합니다. 마약이 허용이 된 나라거나 네. 허용이 안 되더라도 공공연하게 마약이 돌고 있는 나라에서 여행을 갔다가 간 김에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여행지를 자주 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대표님도 여행 좀 자주 가시잖아요. 저는 다양한 데를 갑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한 말을 곳을 빨리 해? 2번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다양한 데를 갑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우리도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뭐 쉽게 살 수 있다. 근데 진짜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좀 쉬워진 거예요? 저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마약 사건들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도 생각나서 국내에서도 구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텔레그램. 뭐 별로 추천하고 싶은 경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네. 물론 내가 왜 마약하는 사람을 컨설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텔레그램에서 구한다는 게 점점 공공연해지면서 네.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또 예전에 유명 래퍼가 네. 자기 마약 걸렸다고 하면서 형 이제 다녀올게 이렇게 다녔는데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마약이 아, 아니었어요. 너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어차피 마약을 하는 애가 사봤는데 이거 느낌이 별로네 라고 한다고 해서 나 마약 샀는데 얘가 마약 아닌 거 팔았어요. 고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텔레그램에서. 아까 막 수사당국이 이제 뭐 잠복 수사나 네네네. 이런 거 위장 수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경찰들이 거기서 위장 수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사는 게 예전에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공공연해졌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거기서 검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 이 의뢰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중독자구나 라는 걸 좀 느낄 때도 있으셨어요? 일단 비주얼이 달라요. 그래요? 비주얼이 다르고 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로는 대화의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유죄예요, 무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수임료가 얼마예요, 형량이 얼마예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면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언제 내가 다시 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어떤 심정이길래 그런 말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네. 사람한테? 물론 원래 알던 사람이니까 도대체 아. 왜 너는 이런 얘기 이런 것만 관심 있냐니까 솔직한 마음이 뭐냐면 지하철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급동이 마려운 거야. 화장실을 찾겠죠? 네. 그러면 그 가는 길에 뭐 예쁜 여자가 있든 뭐 명품백을 든 사람이 있든 뭐가 있든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평소에는 들어오는 것들인데 그 상태이래요. 딱 그 생각밖에 안 든대요. 빨리 하고 싶다는. 진짜 이 수사고 지금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약이라는 거에 그냥 딱 꽂혀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네. 네. 이게 이제 변호사가 볼 때도 느껴지는 걸 정도면 이 본인은 얼마나 다른 일상이 안 되겠어요. 안타깝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울 건 없는 것 같고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니까. 지인이라면서요. 난 지인이라고 해서 옹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귀신 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거 내보내주세요. 네. 물론 뭐 그런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수사 과정이나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사건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모를 하면 안 걸린다더라, 뭐 탈색을 하면 안 걸린다더라, 이런 카더라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통하나요, 혹시? 말도 안 되죠. 네, 왜냐면은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네. 예전에는 그 사람 몸에 나오는 거밖에 없었어. 네네네. 털이나 손톱이나 이런 걸 채취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그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프로페셔널하게 왁싱을 해도 그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을 보고 쟤 마약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아요. 마약한 것 같다고. 근데 그냥 피곤할 뿐이야. 내지는 그 사람의 텐션이 높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쟤는 마약한 건데 왜 무죄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쵸. 우리나라 맞아요. 수사기법이 점점 발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도 다양하기 때문에 꼭 뭐 왁싱을 하고 탈색을 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응. 이 사람을 잡았어. 다른 정황으로. 네. 근데 털이 다 밀려 있어. 오. 그럼 가중처벌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얘는 반성의 기미도 없지, 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그치. 했지, 도주 우려도 있겠지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 형량의 여지가 없어서 별로 현명한 생각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강남, 연예인, 재벌 이런 것들이 이 약이라는 것과 많이 관련돼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강남이라는 이 지역이 실제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맞나요? 마약이랑 관련된 모든 게 있죠. 첫 번째 마약 아까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오. 병원이 제일 많은데도 강남. 아,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음. 거. 네. 마약을 자주 하는 곳, 아까 말한 호텔이나 음. 뭐 클럽이나 네. 집, 심지어 어. 집도 강남이 제일 많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마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마약을 사야 되잖아요. 네. 마약 가격은 청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력이 있는 동네에서 도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뉴스 기사를 이제 섹시하게 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릭해야죠. 뭐 네. 3, 40대 마약 이거보다 음. 강남 마약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더 관심이 생기고 바로 와닿으니까 그쵸. 오히려 그게 더 부각돼서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섹시할 것 같아요? 오늘이요? 글쎄요. 섹시하게 뽑아주세요. 우리 둘이 가능할까요, 우리? 근데 뭐 이제 사실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건 봤는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속된 말로 변호사를 잘 써서 빠져나간 건지 전 이게 조금 궁금해요, 사실. 아니에요. 얼마나 해야지 처벌받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처벌 받아요. 한 어, 번만 해도 실형 처벌. 가요? 네,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마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아, 그리고 마약을 접한 경로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의 평소 상태에 따라 다르고 얘의 반성 정도 그래서 뭐 자수를 했는지 그리고 자수하고 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가 어디서 마약을 샀고 보통 어디서 하고 이걸 잘 얘기를 해서 협조를 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무죄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렇구나. 네. 한 번만 해도 이 사람의 어떤 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약은요, 음.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인가 그럴걸요? 그거는 그렇게 약한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 보면 유통책을 불면 뭐 감형이 된다 뭐 오. 그런 거 있잖아요. 오! 그러면 뭐 진짜로 형을 깎아주고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건데, 플리바게닝. 클리바게. 그러니까 플리는 도망가다, 아. 바게닝은 이제 바겐세일 하는 거라서 아. 검찰이랑 흥정을 하는 거지. 어. 그래서 그 사람이 검찰이 다른 사람들을 잡게 내가 도와주는 대가로 어. 형량을 감소시키는 어. 그게 미국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요? 다만 어. 판사가 형량을 어. 정할 때, 검사가 형량을 이제 이렇게 구할 때 어. 참작은 하겠죠. 이 사람이 반성의 여지가 있고 솔직하게 협조도 다 했고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될 수는 있는데 뭐 해외처럼 플리바게닝해서 내가 협조했으니까 나랑 형량을 내고 하자 이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아, 해외는 그게 내고가 돼요? 있죠. 왜냐면 그것도 수사기법의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들어오는 게 네. 저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어도 법 정신에 맞지는 않다고 보는 게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지 거기서 검사랑 내가 내고를 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연루시킨 다음에 잡혔을 때 다 불면은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그거 있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나 판사의 공권력이 더 세질 거예요, 결정력이. 왜냐면은 누군가를 풀어주고 싶을 때 얘가 다 플리바게닝해서 어. 풀어줬다고 하면 되니까. 어. 근데 그런 악용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새 좀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말고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원래 음. 전통적으로는 필로폰이 제일 센 마약이죠. 그리고 가장 흔히 접했었던 건 대마초였죠. 아,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저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좀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펜타닐이 일단 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마나 필로폰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비싸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가 없었고 특히 음. 청소년이 구할 수는 없었어요. 음. 근데 펜타닐은 저렴하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청소년들도 자기들 용돈 모아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게 된 거는 펜타닐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요? 자, 10대 마약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 뭐 10년간 4배가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체감할 때도 좀 그러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약을 하면은 네. 마약을 한 사람이 네. 잡혀서 저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이 저 잡힐 것 같은데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는데 요즘은 학부모가 연락이 와요. 어머. 우리 애가 마약을 하는 것 같은데 어머. 내지는 우리 애가 마약으로 잡혔는데 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웬일이야. 그러면 저도 되게 네. 놀랍죠. 중학생이? 아, 어떡하면 좋아. 응.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10대면 그러면 소년원에 가나요? 아니면 형사 처벌 받나요?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 일정 나이 이하면은 아예 처벌할 수 없고요. 뭐 10세에서 14세 사이 이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년원에 가고 그걸 넘어가면 그냥 형사처벌을 받는데 네.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더라도 이제 중고등학생이면 검찰이 이거를 그냥 소년보호처분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음. 요즘에는 그걸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 것 같은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치 않으면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리고 초범이긴 하겠지만 마약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걸렸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 수사기법이 발전해서 마약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예전에는 뭐 증거를 인멸하고 네. 뭐 털을 밀고 이러면 어. 방법이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살아온 인생을 그냥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네. 네. 자,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마약 관련 뉴스를 시작으로 심규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저 말고도 우리 심규덕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게 또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하니까 대신 물어볼게요. 친한 척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요새 이슈되는 것들 많이 가져와서 물어볼 거니까 네. 다음에도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